프랜차이즈 업이라는 업종 코드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증상 보면 프랜차이즈 업이라고 기입되어 있는 거 보신 분 있으시죠? 네,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업종 코드는 안녕하십니까, 컴클라우드 대표 이재호 지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구조를 짜는 전문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세 감면 측면에서는 세무사님들이 담당하지만 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제가 정부 지원 혜택을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는 전문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로 할지 이런 기준들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때 극대화하기 위해서 업종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우리 프랜차이즈 업이라는 게 업종 코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업이라는 업종 코드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증상 보면 프랜차이즈 업이라고 기입되어 있는 거 보신 분 있으시죠? 네,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업종 코드는 매출 코드라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 좌측 하단에 부가세 과세 표준 명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번호예요. 그 번호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제조 매출로 잡히는지 상품 매출로 잡히는지 경영 컨설팅 매출로 잡히는지 다양하게 변동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업을 수행하시는 대표님들은 아까 세무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매출의 행태가 되게 다양하게 발생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핵심 활동과 업종, 그게 미스매칭 되어 있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우리의 핵심 활동은 거의 대부분 가맹점을 유치하고 상권이나 입지를 분석해서 가맹점 매출을 활성화 하는 데 있어요. 자, 이것과 별개로 주변 활동으로 생산이나 유통, 또 물류 이런 것들을 수행하잖아요. 자, 연계된 걸 보시면은 프랜차이즈의 보통 주업종이 경영 컨설팅이랑 도소매 이쪽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부업종 보시면 이런 활동을 집중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벗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제조나 지식 서비스, 창고업 이런 쪽으로 넓혀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대체 왜? 뭐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정부 지원 전문가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기업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주업종 처음에는 경영 컨설팅이나 도소매로 본질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업종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 감면 측면에서는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사업으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경영 컨설팅이나 도소매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하시다가 기업의 한 비즈니스 모델에 업종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발생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내가 좀 발전을 해서 피벗을 했을 때에는 다른 그릇에 담아야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보통 프랜차이즈,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조사를 조금 했었는데요. 여기 신청하신 분 중에서도 이미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몇 분 계셨어요. 최소 2개부터 하나만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우리 회사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회사명이라던가 대표님 이름만 넣으면 중소기업 현황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제공하는 거기 사업자 명칭들이 쫙 떠요. 근데 그 중에서 동일한 소재지에 신고된 그 사업자들이 몇 개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경영 컨설팅업 있으셨고요, 도소매업 있으셨고요, 음식점업 같은 것도 여러 개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이 여러 개로 있는데 과연 적격 창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 판단은 하실 수가 없어요. 적격 창업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세 특례 제한법상 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창업기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임을 이제 증명했을 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걸 저는 적격 창업 요건이 충족되었다 보거든요. 아예 그 전에 사업을 안 하시다가 새로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 적격 창업 요건 충족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프랜차이즈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다가 같은 그릇에 얘를 담았을 때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행하시다가 실제로 제조 매출이 발생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제조업종 코드 등록으로 신청을 해서 매출 등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에는 기장세무사님하고 상담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창업기업 세감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고, 조세 말고 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저랑 상의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특법에서 보면은 최초 창업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병행을 하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특정한 요건, 즉 다수의 투자자들이 같이 시작하거나 공동 창업을 통해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처음에는 개인 사업으로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변리사님도 개인 사업자예요.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았어요. 왜?
최초 창업 요건, 적격 창업 요건을 통해서 정부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엔 개인으로 시작합니다. 개인으로 시작해서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을 해요. 자, 프랜차이즈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가맹점주들 육성해야 되니까 교육하죠. 그리고 우리 브랜딩 도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 컨설팅 매출이 일반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분들한테 물건 판매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떼옵니다. 도소매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근데 도소매 매출은요, 전자상거래 매출이 아니고서는 그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창업기업 세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 컨설팅 매출에 도소매 매출이 여기에 추가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창업기업 세감면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매출들은요, 창업기업 세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창업하신 분이 요걸 또 최초 창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유의미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서 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법인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가져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업종만 다르면 적격 창업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분이 다른 법인을 이미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는 머리가 아파요. 그때는 저랑 상담해 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는 최초 창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창업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네거티브하게 대외시켜 놓은 규정이 있어요. 얘만 회피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세부담 최소화 때문에 절반 내느니 22%만 내. 그러니까 빨리 법인 전환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믿고 걸으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가 49.5% 세금 내면 다 누구 거죠? 국가가 바보가 아니에요. 딥테크가 올해 새로 추가됐거든요. 일반은 최대 1억 지원이에요. 1억. 여기 최대 2천만 원인데 여기 최대 1억입니다. 딥테크, 글창사는 최대 2억 지원해요. 사이즈가 달라요.